자, 종결. 문장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문장 종결하는 방식엔 5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것만 인정을 합니다. 이 안에 다 수렴시키는 거죠. 자, 정보 전달 같은 거 하는 평범한 문장을 우리가 평서형의 문장이라고 해서 평서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장 기호로는 뭘 받는, 물음표를 받는 그런 경우인데 의문의 강도에 따라서나 그럴 때 물음표를 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의문형은 좀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의문형 안에 하의 분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뭐뭐?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 이렇게 3가지의 구분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분을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자, 일단 판정 의문문이라는 것 자체는 답변 자체가 판정형이면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요, 응, 아니 이렇게만 답하면 돼요. 너 밥 먹었어? 응, 아니?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사실 질문 안에 다 있는 거죠, 정보가. 그런데 설명 의문문은 그 의문문 자체에 의문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설명 의문문에 옆에 써주세요. 의문사. 너 언제 밥 먹었니? 하는 순간 응, 건성으로 듣고 있죠. 그쵸?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그런 짓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들어가 버리는 거. 그쵸? 아, 막 강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그런 거 모르시죠? 남들 앞에서 이렇게 되게 많이 웃고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집에서 진짜 무뚝뚝해요. 집에서 말 진짜 안 해요. 상상하기 어렵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진짜 장승을 데리고 살아도 이보다 낫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한다고. 근데 이게 그렇게 돼요. 바깥에서 말을 많이 하면. 그렇다고 말을 막 싫어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왠지 편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말이 없어져. 친구들이랑 커피숍 같은 데 가도 말이 없는 편이에요. 믿기 어렵죠. 그쵸? 수다쟁이 같은데. 근데 이 직업을 그만두는 순간 큰일 나겠죠. 곁에 있는 사람들 되게 피곤해질 줄 몰라. 여기서 이렇게 말한 만큼 말을 해야 될 테니까. 그쵸? 여기서 다 쓰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자,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의문사가 섞여 있다. 그 의문사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언제라고 그러면 그 언제가 언젠지, 그 어디서 그럼 거기가 어딘지, 우리 언제 만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뭐 다음 주,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자, 그게 바로 설명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이에요. 자, 수사 의문문은 뭐냐면 애초에 수사법이라는 게 문학 용어잖아요. 사실은 문학 개념어에 수사법이라고 하면 꾸며주는, 그쵸? 어떤 우리가 더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 쓰는 어떤 기술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이건 정말 물어보고 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면 다른 문장형을 쓰는 건데 효과를 높이려고, 효과를 높여주려고 의문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의문 자체가 데코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뭐 우리가 언어와 국어할 때도 그거 간접지령 배우면 배우겠지만 창가에 있는 사람한테 좀 춥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창문을 어떻게 달라는. 예,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창문 좀 닫아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좀 춥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거나, 그쵸? 그러면은 그거 자체는 뭐예요? 물어본 게 아니죠. 네, 춥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쵸? 창문 안 닫아. 그러면 이제 눈치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학벌이 높을수록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서울대 나온 바보라는 얘기를 하죠. 그쵸? 근데 이렇게 좀 자기세가 특별한 사람들은 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직설화법을 써줘야 돼. 어쨌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문장형으로 할 수 있는 걸 돌려 말할 때 그때 의문형을 쓰면 그게 수사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사 의문문은 옆에다 써주세요. 간접화법이죠. 그죠? 간접화법. 자, 그 다음에 청유라고 하면은 뭐뭐 하자, 하세라는 함께 하자. 권하는 겁니다. 권하는 거. 근데 청유랑 명령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고 중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유는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명령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래. 가지고 예를 들어 물 주세요. 이러면은 명령이고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청유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쵸? 아니에요. 플리즈가 붙는다고 해서 그게 청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완곡하거나, 그쵸? 그렇다고 해서, 그쵸? 좀 더 부드럽고 공손하다고 해서 청유가 되진 않아요. 그냥 거기 앞에 수식이 뭐가 붙든지 간에 함께 하자고 겉으로 보기에 청유형의 어미를 쓰든지 해야지만 청유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유문이 독특한 점이 함께 하자라는 문장형인데 분명
함께하지 않는 상황에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올해 사회복지직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 수능에 나온 문제인데 똑같이 써가지고 제가 욕했잖아요. 출제진 성의가 없다고. 그냥 수능 문제 그대로 썼어. 선지 1, 2, 3, 4번 순서도 다 안 틀려요. 순서 똑같아요. 예문도 똑같고. 물론 교과서 예문을 썼다고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하잖아. 보기까지 똑같은데. 그쵸? 근데 출제비는 나갔을 거 아니야. 그쵸? 자, 수능 문제를 아무리 몇 년 안에 내가 모를까봐. 뭐, 어쨌든, 다 아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제 사회복지직에 그게 나왔는데요. 그게 이거였어요. 자, 뭐뭐 하자. 그럼 함께 하자는 얘기가 돼요. 그쵸? 근데, 그것을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쵸? 맥락에 따라서는 함께 하지 않을 건데 그런 얘기를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밥을 먹던 사람이 너무 시끄러운 게 짜증나서 책상을 팍 치면서 밥 좀 먹읍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함께 밥을 먹어요, 일까요?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나는 밥을 먹을 테니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밥 좀 먹읍시다는 내가 먹겠다예요. 화자만 하겠다는 행위입니다. 그쵸? 뭐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그 사람들한테 다른 말로 똑같은 상황인데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럼 함께 조용히 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조용히 해요. 그쵸? 그러면 듣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이제 모국어 하자잖아요? 그런 말을 대담하게 해본 적이 없군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남들한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밥 좀 먹읍시다. 그럼 나만 먹겠다. 조용히 좀 합시다. 너는 조용히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지만 겉으로 청유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자, 명령은 어라, 아라가 기본이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한테 이야기할 때 뭘 쓸 수 있어요? 으라체. 자, 예를 들어 밥 먹어라 그러면은 그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뭐 신문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밥을 먹으라, 골고루 먹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 종이를 통해서 지면이나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말할 때 자, 그래서 명령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명령형이 으라입니다. 자, 으라는 언제 쓴다? 이거 중화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씩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개념에서. 자, 으라라고 해서 이거는 불특정 다수의 매체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매체.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쓸 때. 그쵸? 으라. 여러분, 해라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겠어요? 하라. 자, 그래서 으라, 하라. 하나 더 써주세요. 으라, 이거 같은 말 하라. 자, 그 다음에 감탄형. 감탄형은 쉽죠. 문장부호를 받을 때는 느낌표를 받고, 그쵸? 그리고 감탄형 어미, 뭐뭐하거나 뭐뭐하고 뭐뭐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래서 특별하게 감탄형 어미가 있으니 그 감탄형 어미를 쓰면 우리가 감탄문이라고 합니다.